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나리오 보기 전에 먼저 지금 이 무빙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다이아고날의 형태로 하락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여기 추세선 닿기 전까지는 엔딩 다이아고날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텔레그램 방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고요. 근데 추세선을 딱 맞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내일 CME 갭이 67.3K 정도 있으니까 이렇게 올랐다가 내려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그 생각만 하고 잠들어 버렸거든요. 잠들고 난 다음에 진짜 그렇게 됐습니다. 이 고점이 그래서 진짜 오파 고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이 오파 고점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3파가 길게 나왔을 때는 제가 5파는 짧게 나온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다이아고날 만들고 끝내려다 싶었는데 여기서 위아래로 동시에 털어버렸죠. 그와 동시에 재밌는 부분이 생긴 게 뭐냐면, 이 1파의 길이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파의 길이를 이렇게 찍고 난 다음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5파에 갖다 넣으면 거의 동일한 길이의 고점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고점이 맞다라고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전체 임펄스 1, 2, 3, 4, 5가 이렇게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5파가 나오는 지금 이 형태도 굉장히 이상적인 형태로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럼 5파가 나오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오겠죠? 조정파동 ABC가 나오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떨어지는 거 보니까는 확장 ABC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정 시나리오를 이렇게 딱 체크를 해봤는데요. 확장 B의 어떤 타겟가인 1.236과 1.38 라인에서 정확히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그래서 여기서부터 A, B, C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확장의 형태로 조정이 나올 때는 이 저점을 뚫고 내려가는 게 일반적이라서 1.236 라인 혹은 1.168 라인에서 이렇게 맞고 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조정에서 반등이 나올 구간을 이제 65.4K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외하고도 이제 A, B, C의 형태로 본다고 하더라도 추세선에 있는 이제 66.4K 구간이나 아니면은 66K, 65.4K 이렇게 세 개의 구간으로 반등이 나뉘어져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첫 번째 이 파동이 굉장히 길게 나왔고 2파 반등도 높게 나왔고, 그러면 3파 하락, 4파, 5파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그냥 임펄스로 이런 식으로 A, B, C로도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어쨌든 이 하락이 좀 길게 유지가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지지 구간이 바로 이 65.4K 부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고, 여기서 조정이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번 더 조정이 나오면서 다음으로 가거나 아니면 떨어지는 그림이 나올 것 같거든요. 매물대와 함께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물대를 고려했을 때 이 구간을 제외하고 지금 여기 이 65.5K랑 65.1K의 매물대가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 안에 이 피보나치가 겹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합리적으로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 이 65.5K에서 65.2K 정도 구간에서 매물대를 먹고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는 다시 그 다음 하락으로 마지막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시나리오는 이렇게 정리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지금부터 상승 시나리오, 하락 시나리오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승 시나리오 여전히 동일합니다. 이렇게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나온다는 그러한 시나리오인데요. 일단 1파 괜찮게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임펄스로 3파가 나오고 하락 ABC로 나오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펄스로 5파가 한 번 더 나오면서 이렇게 큰 하나의 임펄스 5파동이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5파가 정확하게 여기서 마무리되는 것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조정이 얼만큼 나오느냐인데, 이렇게 올라가려면은 조정이 거의 2, 3일 안에 끝나고 바로 이렇게 올라가줘야지 다음 상승으로 바로 이어지는 이렇게 큰 하나의 파동이 완성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상승 시나리오 복습입니다. 1, 2, 3, 4, 5로 결국에는 이 5파동이 완벽하게 마무리됐다 라는 그러한 관점이고, 이렇게 됐을 때 조정이 조금 길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생각보다는 조정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예요. 길어야 4, 5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5일도 사실 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가격이 하락하고 회복했다가 하락하면서
조정 파동 ABC가 완성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온 상태로 1, 2, 3, 4, 5로 전고점 근처까지 가보는 그러한 임펄스를 그릴 수 있다라는 게 두 번째 상승 시나리오였습니다. 역시 하락 시나리오도 동일한데요. 포인트는 일단 여기서 하락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이 정말 작은 구간 안에서 크게 터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추세가 결국엔 여기서 깨지고 하락이 나왔을 때 일단은 이렇게 오르면은 완전히 관전 패기인 거고, 여기서 하락이 나왔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고 한 번 더 하락이 나오면서 이렇게 ABC가 완성이 됐을 때 0.38이나 0.5 구간까지 도달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는데, 이렇게 임펄스의 형태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시 이렇게 ABC로 간다면 하락으로 다시 한 번 더 이어지면서 CME 갭은 물론이며 전 저점 근처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이 첫 번째 지금 나오는 하락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나리오든 여기서 어떻게 하락이 나오는지, 이런 높은 구간에서 바로 반등을 맞고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은 조정이 깊게 나오면서 결국에는 그 다음으로 가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세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물대 체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맥스 비트코인 선물 차트입니다. 매물대가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밑에 있던 매물대가 다시 위로 올라왔다는 점이 변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 매물대가 61K에 1000만 달러, 그리고 65.1K에 1100만 달러가 매물대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바이낸스 차트입니다. 바이낸스 차트를 보면 지금 매물대를 400개 정도 모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거는 뒤에 제가 검증할 때 한번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이 매물대가 이제 없기 때문에 다음 매물대는 65.5K에 500비트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위로는 68.5K에 400에서 500비트 정도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바이낸스 현물 차트입니다. 현물 차트는 이제 위로는 68.5K 그리고 69K의 매물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밑으로는 65K 구간이랑 64K의 매물대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번외로 이더리움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더리움이 사실 상당히 고점 구간에 있다가 결국에는 하락을 저항을 맞았습니다. 매물대가 뚜렷하게 지금 위아래로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요 밑쪽에 조금씩 매물대가 있긴 하지만 유의미한 매물대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유의미한 매물대가 3255불 정도까지 가야지 3000개짜리 물량이 있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여기도 그리드로 좀 걸려 있기는 하지만 하락이 나온다면 역시 금방금방 걸리는 그런 매물대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차트 검증을 해봐야겠죠. 바이낸스 차트입니다. 과연 그 500개 있던 매물대가 체결이 되었을까요? 정답입니다. 정확히 66.8K에서 552개의 물량이 쏟아지고 이 물량을 받아먹고 내려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물량이 확실하게 터졌다라고 확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매물대를 먹을 때 미체결의 변화가 없었거든요. 물량의 익절과 포지션의 진입이 동시에 이뤄지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게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확신을 할 수 없는 구간입니다만, 어쨌든 실제 매물대가 전체적으로 체결이 된 매물대다. 주말을 포함해서 며칠 동안 이런 큰 물량의 체결이 없었는데 지금 최초로 큰 물량의 체결이 나왔다는 점도 상당히 유심히 지켜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도 위에 사실 매물대가 좀 끓기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주말 무빙, 월요일 무빙이다 보니까 평소보다는 매물대가 많이 먹히지 않은 모습입니다. 뭐 200개씩 체결되고 150개씩 체결되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맛없게 체결됐습니다. 이때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바이든의 하차 이슈, 이때는 매물대가 조금 많이 긁혔습니다. 200비트, 300비트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여기도 300비트, 350비트씩 긁힌 거 확인할 수 있죠. 밑에도 매물대들이 하락하면서 막 400비트 이런 식으로 많이 긁히고 난 다음에 매물이 체결이 됐으니까 당연히 위에서도 많이 체결이 되고 익절이 나왔겠죠. 시장가로 아마 많이 던졌을 겁니다. 이런 데를 보면 확실히 매물이 시장가로 많이 긁히면서 상승해서 또 익절 물량이 또 쏟아져 나온 부분을 함께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맥스 차트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맥스 차트도 생각보다 매물 체결이 지금부터는 조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100만 달러씩 체결되고요.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뜬금없이 500만 달러가 매수 체결이 되는 등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비트맥스에서는 꼬리도 길게 안 들리고 하는 걸 보니까 아직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가격을 움직이는 주체라고 판단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역시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1000만 달러가 매수가 되고, 여기서도 700만 달러 정도가 매수가 되고 500만 달러 매도가 들어오고,
이 위아래로 흔드는 구간에서 여기서도 매물대가 많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한 물량들이 모두 이러한 상승으로 인해서 청산 그리고 익절로 모두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지금 이러한 차트의 형태가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구간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볼륨 프로필상으로 행보 구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보하는 모습인데 결국에는 이 행보가 그렇게 길게 이어질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오파가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오퍼가 마무리되었다는 생각을 가정을 하면은 이제 이 밑에 구간을 테스트하러 오겠죠. 그 구간이 이제 64K 초반대에서 중반대가 가장 포인트가 되는 구간일 것 같은데 여기서 반등을 만들어내느냐 안 되느냐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등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가격대가 좀 많이 낮아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렇게 상승을 할지 아니면 하락으로 이어질지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면 되는 부분 같습니다. 다음으로 킹피셔 청산맵 보도록 하죠. 결국에는 위쪽에 있던 물량들을 계속해서 쓸어내리는 모습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밑쪽에 있던 물량들도 결국 너무 청산 물량이 많기 때문에 안 털고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장 많은 청산 물량이 있는 곳은 65.7K 구간입니다. 65.7K는 아까 시나리오들에서 봤던 것처럼 하락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간까지 도달을 해서 꼬리가 달릴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이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 밑쪽에 있는 물량들이 현재 많이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상승을 하면서 익절을 한 물량들이 많이 쏟아지고 또 청산 물량들도 많이 쏟아지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게 지금의 생각입니다. 매물대 구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상승을 하면서 이러한 높은 매물대, 높은 유동성 물량을 모두 흡수한 모습입니다. 위쪽으로 여전히 좀 많은 유동성 구간이 있기는 하지만 계속 상승을 하면서 계속해서 위로 쌓이는 것들을 계속 먹어치웠기 때문에 이전에 봤던 이런 높은 유동성 구간가는 다른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하락을 하는 와중에 매물대가 어떻게 쌓이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청산이나 유동성 물량이 이렇게 계속해서 쌓이면 하락의 동력을 더 얻습니다. 근데 그렇게 쌓이지 못한다면 그때는 이게 유동성 구간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냥 이런 구간에서 물량을 대충 받아먹고 반등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동성 구간이 그래서 조금은 애매하기는 한데요. 하락을 했을 때 여기 어떻게 얼마나 쌓이는지를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CVD 파이어 차트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물대가 위쪽에 좀 빠졌죠. 아무래도 상승을 하면서 매물대가 좀 체결이 되었다 라고 보여지고 의미 있는 매물대는 70K에 2,500만 달러가 있습니다. 이제는 위보다 밑이 좀 더 중요하겠죠. 밑에는 의미 있는 매물대가 64K에 1000만 달러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것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의미 있는 거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제 CVD 파이어 차트의 중요한 부분이죠. 얼마나 시장가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했냐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확실히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이 나오면서 시장가로 물량을 많이 던지는 모습입니다. 다만 100달러부터 1000달러까지의 개미들은 계속해서 매수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재밌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고래들이나 전체적인 오도수가 주는 것을 보아하면 익절 물량들이 좀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하방 압력을 조금 받는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마무리를 해보죠. 지금 이 무빙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러한 어떤 추세선과 밑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이 추세선이 만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뚫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흔들다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은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쳤다가 1, 2, 1, 2, 3, 4, 5 이런 식으로 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애매한 구간입니다. 다만 이렇게 A, B, C로 하락이 나오는 거라면 거래량이 또 이렇게 점점점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거래량이 조금만 터져주고 이 아래로 확실히 무빙을 쳐줄 수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구간들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타겟을 어디로 잡는 게 좋으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65K의 초중반대를 노려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락이 떨어지고 아마 하락이 떨어지면 3-4시간 안에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쭉 떨어지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것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냥 쭉 올라가는지 아니면 한 번 더 하락이 나오는지를 체크하는 게 포인트다. 결론적으로는 이 65K 초중반대까지 기다려 봄직하다. 그리고 이 60K 초중반대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종의 저항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그런 구간대입니다. 또한 여기서 아마 좀 비비다가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GJ 역할을 할 수 있는 구간인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막고 한 번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나리오로 봤을 때 현재 무빙을 예측을 하자면 이런 그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떨어질지 아니면 다시 올라갈지는 그 다음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